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항이론과 지위 갈등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저항이란 뭐냐? 선생님이 교실에서 자 수업하자 그러는데 잠자고 있으면 저항일까요? 아닐까요? 뭐 이런 장면들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두 번쯤은 다 겪어보신 내용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은 뭘 배우냐? 저항이론의 내용이 뭐고, 그 다음에 저항이론의 내용과 교육 현상과 관련 지어서 한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지위 갈등 이론을 알아보고, 지위 갈등 이론과 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항이론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저항이론은 인간은 사회 구조가 요구하는 대로 그 성격이 규정되어지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어떤 불평등 구조에 저항하는 능동적 존재로 본다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주장이고 시각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들은 이제 파울로 프레일이나 애플, 지루, 윌리스 이런 학자들을 들 수가 있고, 프레일이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저항 현상을 의식화의 원리로 설명한다. 자, 그러면서 저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공동체 문화와 무관해지려는 어떤 지배 세력에 대한 철저한 의심과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게 그 첫 번째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성적 사고와 자기성찰적 사고라는 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증거의 탐색, 이론적 기준을 자기들의 어떤 논리를 자꾸만 개발해내는 겁니다. 그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과 사회적 해방을 위한 도전, 항거, 저항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의식화와 집단적 현실 참여라고 볼 수 있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천을 안 하면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면.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개가 되냐? 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표와 정치적 목표는 거의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정치적 색채와 이데올로기 문제를 제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학생들이 니네들은 수단과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어떤 생각, 주체적 사고에 의해서 행동하게끔 의식을 일깨워주고, 실천을 중시해야 된다는 의식화 교육 문제와 상대적으로 교육 문제와 더불어서 상대적 자율성의 문제를 제기를 해서 자꾸만 기존의 지배 시스템에 반항하도록 하는 겁니다. 상대적 자율성의 문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단순히 얘기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좀 떠들면 얘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친구랑 대화를 하는 거고 상의를 하는 거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떠들면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쟤는 공부하기 싫어서 장난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상대적 자율성의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내부 어떤 일상생활의 역동성에 주목을 해서 학교 현장을 저항 세력의 온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 교육은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강조를 합니다. 자, 저항이동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의식을 깨우고 이제 의식화 교육 문제와 상대적 자율성의 문제를 제시를 하고 구체적 실천을 강조하였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실천이에요. 저항도 그냥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하면 안 되고 몸으로 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용히 해,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조용히 해라 그러면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학교 교육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제 프레리가 주장을 하는 게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학교 교육은 뱅킹 에듀케이션이다. 은행 저축식 교육이었다라는 겁니다. 은행 저축식 교육. 이거는 자본금이 부족한 은행 저축식 교육은 은행이라는 건 뭔가 돈이 없으면 저축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본이 없는 사람은 불리한 구조라는 거야. 그런데 뭐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이 좀 부족한 집안의 자녀들은 고액과외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래서 문제 제기식 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 프로블럼 포징 에듀케이션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문제가 뭐냐?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토론이 중요하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헤게모니에 대한 투쟁과 협상의 출발점이다. 그럼 헤게모니는 뭐냐? 단순하게 애플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지배 집단의 의식 구조와 가치 체계 이게 헤게모니예요. 헤게모니. 그래서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자유민주주의적 헤게모니. 그게 결국 뭡니까? 가진 자들이 지배하고 모든 결정권을 가지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학교에서 어떤 저항에 부딪히는가 그게. 그럼 가지지 못하거나 학교에서 공부 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고 공부 안 하고 공부 잘 열심히 하려는 애들 방해하고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학교는 지배계급들의 어떤 이데올로기적 저항에 피지배계급들이 이제 이데올로기적 저항에 장소 함몰되는 곳. 그러니까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함몰되는 곳이 학교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피지배계급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을, 지배계급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 그런 장소가 학교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 연구가 있는데 그게 윌리스 연구라는 겁니다. 윌리스 연구. 노동계급의 문화가 어떻게 노동계급 학생들에게 형성이 되는가, 재생산되는가를 밝혀냈는데 영국의 노동자 계급 햄머타운이라는 데서 비학구적 학생, 우리로 치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일탈 행동을 하는 학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간파와 제한의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 간파. 페네트레이션과 리미테이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그 12명 학생들을 심도 있는 면담을 지속적으로 통해서 보니까 그 학생들은 그냥 학교의 어떤 통제 기준에서 벗어나서 교묘하게 뭐 이런 데 빈둥거리고 뭐 이런저런 일을 안 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학생들을 가지고 범생이라고 빈정거리고 놀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 봤더니 이미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모, 친척, 아르바이트 뭐 등등을 통해서 직업생활, 네가 거기서 공부 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회에서 나중에 훌륭하거나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뭐 우리 이로 치면 뭐 갑자기 전교 1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것도 아닌데 학교에서 선생님 말 잘 들어봐야 뭐하냐? 결국에는 나는 아버지께서 하는 육체 노동자로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파라는 겁니다. 간파.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도 어디까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간파고 가봐야 뭐 어디까지 갈 거냐. 결국에는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끝날 거라는 거죠. 이게 제한, 저항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계급적 위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그 당시에 다 알아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야. 이게 저항이다라는 거죠. 저항. 결국 학생들이 학교의 주장이 결국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에 대해서 미리 간파를 하고 저항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에버하르트의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결국 지배계급의 어떤 이념에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저항을. 이미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계가. 그럼 이게 이제 과거 서구의 얘기고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교육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과연 우리나라는 그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영국뿐만 아니라 서구 유럽이 다 비슷비슷한데 그 유럽 국가들하고 어느 정도 어떻게 다르고 뭐가 다른가?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가? 또 그 낮은 학생들이 갑자기 성적이 좋아지거나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죠. 왜 그런가 그러면 모든 걸 학원 시스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교육체제와 한번 비교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 물론 모든 이론에 비판은 있습니다. 비판은 하위 집단의 어떤 투쟁을 너무 조성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 성별과 종족의 개념을 별로 설명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반항 행위는 뭐 자기 그런 걸 다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기분, 감정 이런 데서도 게 원인일 수도 있는데 너무 그 반항에만 초점을 두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 인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설명이 없다라는 거고. 저항하는 학생들에게 대해서 학교나 사회는 어느 정도의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기대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주장이나 내용 또는 연구는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항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